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명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인 패킷 트레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이러면은 여러 개의 장치들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동작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운용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이 실제 장비를 써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많은 장비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설령 많은 장비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로 디자인하고 또 실제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보고 동작하지 않으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현실 속으로 사실은 무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아주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 설계 관련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패킷 트레이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써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패킷 트레이스를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좀 복잡한 네트워크 설계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패킷 트레이스는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든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 시뮬레이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패킷 트레이스가 조금 이렇게 복잡해서 제가 간단한 사용법이지만 2시간에 걸쳐서 패킷 트레이스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첫 시간입니다. 일단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과 같이 패킷 트레이스를 한번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패킷 트레이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패킷 트레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한번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패킷 트레이스를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킷 트레이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위주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환경 설정하는 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킷 트레이스는 그 시스코에서 이제 개발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인데요. 시스코가 그 네트워크 장치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네트워크 장치 공급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위치 라우터 같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실제 이렇게 공부할 때도 시스코 네트워크 장비들을 써서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이 시스코에서 개발한 패킷 트레이스지만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패킷 트레이스의 목적은 복잡하게 구성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 그런 어떤 기술들을 교육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시스코에서 공급하는 네트워크 장치와 이렇게 동일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이렇게 네트워크 설계 또 네트워크 장비 운용 관련된 그런 학습을 하면은 실제 장비를 그대로 이렇게 어, 실제 장비에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도 상당히 이렇게 편리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을 학습하고 또 실제 이런 학습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데도 이렇게 이 도구를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시스코에서 운영하는 아주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되는 자격증 중에 상당히 유명한 자격증이 CCNA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CCNA. 여러분들 아마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CCNA. 그 다음 자격증은 CCNP. 그 다음은 CCIE. 뭐 이렇게 이런 등급별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 시험을 칠 때 여러 가지 장비를 갖다 놓고 실제 이제 시험을 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이렇게 실제 능력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네트워크 장비들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학습하는데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또 실제 그런 능력을 평가할 때도 이 패킷 트레이스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패킷 트레이스를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스코에서 운영하는 그 네트워크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지 학생으로 등록이 돼 있을 때 그때 이제 패킷 트레이스를 이렇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시스코 패킷 트레이스 네트워크 그 아카데미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개 이제 저기 코스들이 있는데요. 이 코스에서 뭐 하나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그 패킷 트레이스 인트로 과정을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여기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죠. 여기 등록을 하시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디로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 여기 지금 사인을 하시면은 아이디하고 이렇게 패스워드를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부여가 되면은 이 사이트에서 그 로그인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로그인을 할 수 있겠죠.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이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나중에 이제 패킷 트레이스를 다운로드해서 내 PC에 이렇게 설치를 쓰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마다 시스코 이 아카데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패킷 트레이스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허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잘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리소스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PC 환경에 맞는 패킷 트레이스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는데 저는 이 자료를 한두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패킷 트레이스 7.3이 7.3.0이 가장 이렇게 최신 버전이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이렇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7.3.1이 최신 버전이더라고요. 7.3.1. 그래서 여러분들 7.3.1 소프트웨어를
뭐 저는 윈도우 64비트 윈도우에 맞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비슷하게 윈도우즈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뭐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신 버전이 7.3.1이니까 7.3.1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7.3.1을 다시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뭐 아주 간단하고요. 설치하는 과정은 뭐 아주 심플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패킷 트레이스를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패킷 트레이스를 실행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실행을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패킷 트레이스를 실행하면은 로그인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로그인이 되면은 이제 이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 화면이 이런 형태의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패킷 트레이스를 실행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설계 작업, 그 다음에 각 장비들에 대한 어떤 설정,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동작 상태 확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도구를 써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패킷 트레이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이 패킷 트레이스를 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초기 화면인데 이게 초기 화면인데 초기 화면의 맨 윗부분에요. 맨 윗부분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초기 화면의 맨 윗부분에 어, 여러 개의 메뉴들이 이제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메뉴, 편집할 수 있는, 그 다음 옵션들을 제공하는 메뉴도 있고요. 보기, 도구 메뉴, 확장, 도움, 여러 가지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메뉴는 보면은 오픈 메뉴 이렇게 많이 쓰고요. 오픈.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패킷 트레이스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 작업된 결과 설계된 네트워크를 이렇게 파일에다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장된 파일을 다시 오픈해서 거기서 추가로 또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기존에 저장을 해 놓으면은 그 저장된 파일을 갖다 오픈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패킷 트레이스로 이렇게 설계한 작업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세이브 에즈 패킷 트레이스, 여기 세이브 에즈 PKZ 확장자 파일을 가지는 그런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 저장된 파일을 나중에 이렇게 오픈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파일 메뉴에 가서 보면은 오픈하고 세이브 에즈 PKZ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거고요. 프린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밑에 여기인데 여기는 위에 있는 그런 메뉴들에 대한 어떤 쇼컷을 갖다 단축 아이콘들을 쭉 배열을 했는데, 제가 써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 단축 아이콘을 써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실 이 도구들을 더 많이 이렇게 쓰는데요. 도구들을 보시면은 세 번째 이 도구들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우리가 작업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인데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설계 작업, 네트워크 장비를 생성하고 연결하고 또 뭐 설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 공간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도구들에 대한 이 단축 아이콘을 여기다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 저기 도구들을 많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축 아이콘 여기 공통 도구 바에 있는 이 단축 아이콘들을 아이콘들 사용에 익숙해지면은 이 패킷 트레이스를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자 하나씩 보면은 이 어떤 장비를 선택할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도구는 장비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장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서 여기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도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선택 도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 도구는 인스펙트 하는 건데요. 검사하는 건데 어떤 장비에 대해서 이 장비에 대한 장비의 어떤 내부 구조를 이렇게 검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내부의 자료 구조를 검사하고 그럴 일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학습을 할 때 이 라우터에 뭐 라우팅 테이블을 검사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 검사 도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검사 도구를 써서 간단하게 어떤 장비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자료 구조 내부 자료 구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세 번째는 제거하는 건데 딜리트하는 건데 선택된 장비를 이제 없애는 거죠. 워크스페이스에서 이 작업 공간에서 이렇게 딜리트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 이 선택해서 요 딜리트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딜리트하고 싶은 지우고 싶은 장비를 클릭하면은 장비를 갖다 딜리트 할 수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딜리트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생성하고 그 장비를 딜리트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세 번째 딜리트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구는 떤 장치들을 선택한 장치들을 크기를 갖다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도구인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 주석다는 건데 주석 어떤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뭐 이렇게 A, B, C 이런 주석을 달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어떤 네트워크를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 위치에 뭐 설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설정된 내용들을 갖다 기록해 놓는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이렇게 유용하게 많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주석 단원 도구고요. 그 다음에 있는 네 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금 이제 네트워크들을 설계할 때 원하는 내가 이렇게 위치에 원하는 어떤 그림으로 뭔가를 갖다 표시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이 원에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요. 어떤 색깔을 입힐 수도 있죠. 여기 원하는 위치에 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네모를 그릴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설계 작업을 이제 앞으로 많이 이렇게 이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주석을 달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을 쓸 일이 이제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우면은 이렇게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딜리트 도구를 써서 이렇게 지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요 메시지들 도구인데요. 메시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의 PD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를
추가하는 그런 어떤 도구인데, 앞에 있는 요 도구 앞에 있는 이 메시지 추가 도구, 이거는 아주 간단한 심플한 그런 PDU를 추가하는 건데요. 이 넷패킷 시뮬레이터에서 심플 PDU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핑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메시지 중에 가장 간단한 메시지가 핑 메시지거든요. 핑 메시지. 뭐 여러분들 네트워크 공부를 하신 분은 이미 뭐 잘 아실 겁니다. 핑 메시지가 핑 메시지가 핑 메시지가 가장 간단한 그런 이제 메시지인데, 이 핑 메시지를 추가해서 어떤 장비로부터 어떤 장비까지 핑 메시지를 이렇게 전송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메시지를 추가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복잡한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HTTP 메시지라든지 뭐 각종 좀 복잡한 프로토콜 PDU를 추가할 때는 그 다음에 있는 요 메시지를 써서 이렇게 PDU를 추가해서 원하는 내 PDU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이렇게 전달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실제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네트워크가 동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할 때 이런 이제 메시지를 추가해서 메시지를 전송하게 해서 실제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들이 여기 칸몬 공통 툴바에 있는 이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련되는 실제 작업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이 공간인데요. 작업이 일어나는 공간이 이 공간이 이제 실제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이제 공간인데, 이 작업 공간에서 네트워크 장치들을 배치도 하고 네트워크 장치 간에 연결하고 그 네트워크 장치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장치 간에 메시지를 보내보고 또 동작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패킷 시뮬레이터를 써서 실제로 작업이 일어나는 이 공간이고, 이 작업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앞에 있는 여기 이 도구들을 많이 쓰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를 써서 이제 어떤 그 설계 작업들을 해보면은 금방 이렇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작업 공간이, 그래서 작업 공간에서 뭐 대부분 일들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동작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네트워크 관련되는 지금 정보들을 확인하고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작업 공간에서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 작업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논리적인 그런 어떤 논리적인 작업, 어떤 장치를 생성해서 이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장치를 어떻게 연결해보고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은 이제 논리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하는 작업 공간을 로지컬 워크스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인 작업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여기에 뭐 저기 케이블링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배전 어, 전선을 어떻게 이렇게 위치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피지컬 워크스페이스로도 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또 장치들을 연결해보고 그 연결된 장치들을 설정하고 또 설정된 대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어떤 논리적인 작업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설계 강의에서는 주로 이렇게 대부분 뭐 거의 전부를 로지컬 워크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지컬 워크스페이스 부분은 그래서 다루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로지컬 작업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작업을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는지를 조금 이따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갖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네트워크에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네트워크의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동작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 동작을 네트워크를 동작을 시킬 때 실제 장비가 동작하는 것처럼 그런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실시간 모드로.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모드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하게 하면은 어, 어떤 이벤트가 내가 클릭을 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얼타임 모드로 네트워크를 실행을 할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모드로 실행할지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가 보낸 메시지가 실제로 어떤 장비를 거쳐서 어떻게 가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은 리얼타임 모드로 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요 저기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시뮬레이션 모드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어느 장치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모드로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실제로 시뮬레이션 모드로 이렇게 많이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동작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그리고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에 생성하고 또 그 장비를 생성하고 그 장비 간의 연결을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사용할 장비들이 어떤 장비들이 있는가를 요 밑에 있는 여기가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박스인데요. 내가 원하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박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그러니까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여기 다 이렇게 이제 어, 장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비를 워크스페이스로 가져가서 거기서 생성을 시킨 다음에 뭐 연결하거나 아니면 설정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일 윗부분에 왼쪽 윗부분에 여기에 장비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장비들의 유형. 처음에 보시면은 어, 제일 처음에 있는 유형이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인데요. 이 네트워크 장비들. 지금 네트워크 장비들을 클릭하면은 요 밑에 그 다음 밑에 여기 네트워크 장비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네트워크 장비를 클릭했을 때 네트워크 장비들이 어떤 유형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는지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밑에 여기에 위에 있는 이 네트워크 장비를 클릭을 하면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는지가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들을 클릭을 했더니 여기 네트워크 장비가 라우터도 있고요, 두 번째 스위치도 있고, 세 번째 보면은 여기에 허브 장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장비들도 있는 거죠, 와이어리스 장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장비들도 여기 보면은 시큐리티 장비도 있고, 기타 와이드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를 하나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요. 라우터도 보면은 뭐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모델들이 상당히 많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어떤 모델들이 지금 패킷 트레이스에 제공이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라우터 4331 모델, 그 다음에 4321 모델 포함해서 뭐 많은 라우터들이 실제로 이렇게 패킷 트레이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라우터, 예를 들어 4331 라우터 모델,
4331 모델을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이러면 클릭해서요. 클릭해서 워크스페이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에 라우터를 하나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 이렇게 패킷트레이스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치 장비도 한번 볼까요? 스위치 장비를 클릭하면은 이 오른쪽에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스위치 모델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있는 2960 스위치를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내가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패킷트레이스에 제공되는 스위치의 모델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 장비들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허브 장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장비들인데 와이어리스 장비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AP 라이트웨이트 AP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A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 지금 현재 패킷트레이스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와이어리스 장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장비들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큐리티 장비들도 이렇게 지금 현재 5506 모델하고 5505 모델이 패킷트레이스에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장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비 유형이 이제 엔드 디바이스인데요. 이게 종단 장치들 뭐 PC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이런 종단 장치들인데 종단 장치들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종단 장치들을 제공을 합니다. 종단 장치 유형을 클릭을 하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엔드 디바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홈 디바이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디바이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용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이거는 파워 그리드 디바이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우리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이 PC들이나 PC 여기 보시면은 엔드 디바이스 종단 장치에 보시면은 PC나 아니면은 뭐 랩탑이나 아니면은 서버 장비라든지 또는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쓸 일이 많지 않고요. 스마트폰 장비들 뭐 이런 장비들을 이제 네트워크 설계할 때 이제 실제 이제 많이 쓰게 되겠죠, 그죠? 와이파이 네트워크 같은 이런 게 구축할 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여기 보시면은 컴포넌트 장비들, 뭐 보드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그런 컴포넌트 장비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IoT를 실습할 때는 이제 이런 그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 설계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컴포넌트 장비들은 뭐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케이블인데요.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을 클릭하시면 보시면 케이블이 여러 가지 케이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있는 게 이 케이블은 두 번째 케이블이 콘솔 케이블이고요. 세 번째가 UTP의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크로스오버 케이블. 네 번째 크로스오버 케이블이고 다섯 번째가 파이버 옵틱 케이블. 여섯 번째가 요거는 전화선이고요. 요거는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시리얼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케이블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크로스오버 UTP 케이블을 선택해서 어떤 라우트에서 어떤 라우트의 특정한 포트에서 스위치에 특정한 포트로 연결하는 이런 이제 작업을 워크스페이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패킷트레이스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많이 쓰게 될 장비가 제일 앞에 있는 이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도 그 밑에 보시면 라우트 장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 장비, 그 다음 허브 장비는 쓸 일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무선 장비들, 특히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실습을 해볼 테니까 무슨 장비들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관련되는 장비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설계에서 시큐리티 기능을 라우트에서 지금 실습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실제로 쓸 일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대부분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이 장비들을 실제로 사용할 때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환경 설정을 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설정하려고 그러면 여기 옵션으로 가셔가지고 옵션에 프레퍼런스 여기 환경 설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다른 것들은 대부분 뭐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걸 쓰면 되는데 여기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에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항상 포트 레이블을 보여달라 이런 옵션이 있거든요. 이 옵션이 지금 현재 그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에 내가 어떤 포트에 연결하면은 이 연결이 어느 포트 스위치에 몇 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알면은 이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저기 그 설정하고 할 때 상당히 이렇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포트 레이블을 보여주게 보여주게 그렇게 선택을 해서 쓰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이제 항상 보여주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 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라우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라우트에 이 연결이 설정되어 있는 이 포트가 몇 번 포트인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이 포트 레이블을 보여달라는 이 옵션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연결은 지금 이 라우터의 기가빗 000 포트에서 이 스위치에 기가빗 01 포트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블이 이렇게 표시되는 게 상당히 이렇게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이렇게 설정하고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많이 포트 레이블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시면은 여기에 폰트도 지금 현재 폰트 사이즈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뭐 대부분 지금 폰트 사이즈가 아주 작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디폴트가 폰트 8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폰트 사이즈 좀 키워서 10이나 뭐 11, 12로 이렇게 키워서 이 글자들이 좀 이렇게 크게 보이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화면이 작은 노트북을 써서 이렇게 녹화를 할 거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는 디폴트 8로 이렇게 설정해서 쓰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니터가 좀 큰 그런 어떤 PC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이 폰트 사이즈 좀 키우시면은 이 패킷 트레이스를 사용하는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킷 트레이스의 기본적인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이 패킷 트레이스를 써서 네트워크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생성을 하고 그 네트워크 간에 어떻게 연결을 하고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내고 이런 이제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